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가 된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시댁 문제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에요. 뒤돌아보면 지난 시간 동안 눈치 보고 상처받고 억지로 참으며 견뎌낸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고요.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 아직도 가끔은 울컥하지만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편해졌다고 느낍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동갑내기 친구처럼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어리니까 저보다 1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시누이라는 사람 상견례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양가 부모님도 서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가 뜬금없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진짜 아무 맥락도 없이요. 분위기가 그 순간 얼어붙는 게 느껴졌고 저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예단을 생략하기로 미리 양가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얘기가 다시 꺼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자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릿속이 새하얘질 무렵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신우를 제지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시고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 일로 파국은 면했지만 제 마음엔 뭔가 찝찝한 기운이 남았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충격에 가깝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예의상 인사드리러 간 저를 앉혀놓고 마치 시집살이 사용설명서를 낭독하듯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집에 와야 해. 아무리 바빠도 그건 지켜야 해. 라며 못을 박더니 이어서 우리한테는 따로 매일 안부 전화도 해야 하고 제사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점심시간 전에 와야 해라고 하시더군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숨이 막혀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의상 드리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모든 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였죠. 나중에 보니 시댁에 제사도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2~3달에 한 번 꼴이었는데 거기에다 친척들까지 불러다 먹는 대규모 제사였어요. 남편도 말없이 저를 시댁에 데려다만 주고는 본인은 소파에 앉아 TV나 보고 있으니 그게 더 얄밉고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결코 마음 내킬 때마다 반차를 내거나 외근 핑계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직장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규칙 안에서 돌아가는 조직이고 제 위치도 만만한 자리가 아니냐 보니 제사 같은 이유로 조퇴를 하거나 휴가를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제사가 평일에 잡히면 어김없이 퇴근 후에 곧장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면 이미 음식은 어느 정도 차려져 있고 저는 뒷마무리를 하거나 불려진 설거지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에 제사를 지내고 또 치우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속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지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시어머니와 신우의 잔소리였거든요. 그 둘은 어찌나 합이 잘 맞는지 늦게 왔다며 저를 향해 쌍으로 몰아붙이며 끝도 없는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이래서야 되겠냐. 이 집 귀한 자식하고 결혼해놓고 예의가 없다. 늦게 오면 어른들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끝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처음엔 참 좋게 말해보려 했어요. 회사 사정상 조퇴나 연차가 쉽지 않다는 걸 회개. 마감 시즌이라 하루가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그냥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는 건지 제 이야기는 공기처럼 통과만 할 뿐이었죠. 도리어 제가 뭐라 해봤자 그들에겐 잔소리와 구박을 할 더 많은 소재를 제공해주는 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입 아프게 뭐하나 싶었죠. 그냥 속으로 사귀며 참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고역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고 그 전화 내용이란 것도 별게 없었어요. 아침은 뭐 먹었냐, 점심은 먹었냐, 저녁은 챙겨줬냐, 남편 비타민은 잘 챙겼냐, 전에 준 나물은 다 먹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일도 많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솔직히 전화 받아주는 것도 벅찼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놓고도 제가 이틀 정도 따로 안부 전화를 안 하면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냐? 요즘 왜 전화가 없냐? 싸가지가 없다는 말까지 들었죠. 진심으로 숨이 턱턱 막혔고 이게 결혼이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거기에 시누이까지 끼어들어서 진짜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시간이 벌써 3년입니다. 그 신우라는 사람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랄까 못된 행동만 골라서 일부러 하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시어머니는 잔소리라도 어른스럽게 한다면 이 신우는 아예 어른 대접도 필요 없다는 듯이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비아냥대고 뒤에서는 제 흉을 보거나 앞에서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저를 몰아세우는 행동들이 반복되니까 도대체 왜 결혼한 제가 이 집안의 유일한 타깃이 되어야 하나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막말을 내뱉는 신우를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오히려 귀엽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땐 정말이지 기가 빨린다는 게 뭔지 제대로 느꼈고요.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때가 결혼 첫 해 말복 무렵이었어요. 마침 회사 휴무일이라 저는 집에 있었고 무더운 날씨에 몸보신도 할 겸 시어머니께 삼계탕이라도 같이 드시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쓸데없는 정성이라느니 바쁘게 살라고 했을 텐데 뜻밖에도 시어머니는 여자들끼리 그런 거 먹어서 뭐하냐며 퉁명스럽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괜찮겠다 싶어 친정엄마께 연락을 드렸고 저희끼리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죠.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별 인사도 없이 대뜸 복날인데 어머니 보양식은 챙겨드렸냐? 고 묻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뭐라 대답도 하기 전에 이내 삼계탕 집에서 만나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이미 여쭤봤고 괜찮다고 하셔서 친정엄마랑 점심을 먹기로 했다고 말했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 말하며 다시 끊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저녁 무렵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엔 저를 예뻐해 주시고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날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친정 쪽만 챙기지 말고 시댁도 좀 챙겨라. 그 한마디가 어찌나 날카롭게 꽂히던지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 대해 무슨 얘기를 꾸며서 올린 모양이었어요. 제가 복날에 시어머니 챙기라는 말을 무시하고 친정만 생각하며 집을 나갔다는 식으로요. 상상만 해도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평소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살짝 서운한 기색을 비치더라고요. 그래도 복날인데 어머니랑 드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며 은근한 비난조로 말했죠.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걸까?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했고 다행히 남편은 결국 오해를 풀고 제 말에 공감해 주었어요. 하지만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누명을 쓰고 설명을 해야 하고 해명까지 해야 하냐는 거죠. 가만히 보면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제가 뭘 하든 안 좋은 쪽으로 엮어내고 어떻게든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았거든요. 변명이라고 해야 할지 해명이랄지 어쨌든 그걸 해야 하는 제 입장이 너무나도 서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정말 남편에 대한 사랑 하나로 버틴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아직 시어머니나 신우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기 전이기도 했고 제 눈엔 남편이 모든 상황을 중재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눈치 다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스러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슬슬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착한 척, 중재하는 척해도 결국은 남편도 시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 1년은 그래도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번 더 참아보자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무 지쳤어. 이젠 그냥 시댁에 가는 걸 업무처럼 생각해줘. 내가 집안일 전부 할게. 너는 그 시간만 견뎌줘.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게 들리던지요. 물론 저희 둘 다 맞벌이입니다.
직장생활 똑같이 하고 퇴근하면 똑같이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 건데 그 와중에도 남편이 집안일을 다 하겠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 보고 고마운 마음에 또 참고 넘어갔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하지 마, 손 하나 까딱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러면서 본인이 직접 일하고 때로는 저보다 더 예민하게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마음 한구석이 짠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참고 넘겨왔던 거죠. 그렇게 조용히 지내오던 어느 날 정말 도저히 더는 참기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전화를 해대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을요. 그날따라 뭐에 화가 나셨는지 처음부터 말투가 날이 서 있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전화 받으면 잔소리, 끊으면 또 전화해서 또 잔소리. 그렇게 5번이나 전화를 걸어와서는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마구 몰아붙이셨어요. 처음에는 애써 넘겼습니다. 남편 생각도 나고 이제는 뭐 익숙하기도 해서요. 그런데 마지막 전화, 그 5번째 통화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대체 왜 애소식이 없냐? 다른 사람들 다 애 낳고 잘만 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마치 저를 혼내듯이 나무라듯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평소에도 은근히 비슷한 말들을 하시긴 했지만 이날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그냥 받아쳤어요. 어머니 때문에 생길 아이도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사람 속 긁어대시면 어찌 애가 생기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던 거겠죠.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어버버거리며 뭐라 말을 더듬으시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속이 후련한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죠. 그리고는 역시나 신우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며 산다는 둥, 이게 무슨 팔자냐는 둥,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을 쏟아내셨다더군요. 마치 제가 무슨 천하의 불효녀라도 된 양 자기 딸에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신우라는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저에게 따지듯 전화해서 뭐라고 하질 않나. 도대체 이 집안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라는 걸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를 만만하게 보고 스트레스 푸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건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 마지막 한 방이 터진 거죠. 역시나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 끊고 몇 분도 안 지나서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도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나서는 인간이 바로 그 신우였거든요. 그날도 여지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말까 싶었지만 그냥 얼마나 더 가관인지 들어보자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고 이번에는 일부러 스피커폰을 켜놓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듣기만 했죠. 감정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고 솔직히 이제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입에서 나온 말은 진짜 상상 이상의 저급함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막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선을 아예 팍 차고 넘어버렸죠. 너네 부모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댁에 대고 그런 식으로 하냐? 이게 부모 욕 먹이는 짓인 거 모르냐? 이러는 겁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목구멍이 근질거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잠깐 숨을 골랐어요. 이게 진짜 들은 게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집안 인간들에게서 별의별 말 다 들으면서도 참아온 이유는 그래도 부모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선까지 건드린 겁니다. 나이 많다고 함부로 굴어도 되는 줄 아는 그 오만한 인간에게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뭘 입에 올린 줄은 알고 떠드는 거냐? 그리고는 속에 쌓아뒀던 분노를 꺼내 폭발시켰어요. 어딜 감히 쓰레기 같은 년이 우리 부모님을 들먹여? 니년 부모는 널 그 따위로 가르치더냐? 너 같은 천박한 인간한테 우리 부모님 가정교육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디서 배운 싸구려 말버릇으로 감히 내 부모님을 욕해?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죠. 앞으로 너 같은 쓰레기년하고는 말도 섞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 니년 엄마도 마찬가지야. 너네 모녀가 날 사람 취급하지 않은 만큼 나도 똑같이 해줄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니네 집안 다시는 안 가. 시댁이 아니라 그냥 악취나는 쓰레기장이야. 나한테 전화하지 마. 받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전화는 다시 걸려왔습니다. 무려 연속으로 5통이나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섞여서 스트레스 받고 울고 참고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쯤에서 끝을 내기로 제 마음은 완전히 정해져 버렸어요. 부모님 이야기까지 들먹인 이상 더는 뒤돌아볼 이유도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어딘가 급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듯한 말투로 조심스럽게 운을 뗐죠. 땡땡이가 동생이 집 비번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순간적으로 한숨이 푹 나왔어요. 말할 기운도 없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감춰둘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대답했죠. 더 이상 당신네 엄마랑 누나한테 당하고 살 자신 없어.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직접 확인해. 통화 녹음한 거 보낼게. 판단은 내가 해. 그렇게 말한 뒤 톡으로 그날 있었던 시어머니와 신우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전부 보냈습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전송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기다렸다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잠시 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듣고 난 뒤였는지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아 있더군요. 오늘 일찍 퇴근할게.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갈게. 기다려.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무언가 결심한 듯한 묘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괜히 감정만 더 섞일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무슨 소란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소리치는 듯한 고함과 발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죠. 귀 기울여 듣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신우였습니다. 문 열어. 이년아, 뭐 잘했다고 문을 잠궈? 삿대질과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에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귀를 막았습니다. 열어줄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건 예상대로 신우였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신우는 거침없이 제 앞으로 걸어와서는 또다시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잘했다고 부모까지 싸가지 없게 굴어? 내 엄마 아빠는 어떻게 가르친 거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도 또 부모님을 입에 올리는 그 대담함이라니. 그 순간 남편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야, 너 진짜 아가리 찢어지고 싶으면 한 번만 더 해봐. 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실려 있었고 그 말에 신우도 잠시 움찔하더군요. 그런데도 자존심을 못 이긴 듯 신우는 계속 입을 놀렸습니다. 그 모습에 결국 저도 폭발하고 말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힘껏 신우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극황하는 소리와 함께 신우의 고개가 돌아갔고 리모컨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남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 결단 안 내리면 이혼이야. 당신도 잘 알지? 지금 이 순간 결판 내. 나를 버릴지 저 집안 전체를 버릴지. 둘 중 하나야. 그 말에 남편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신우를 바라보던 남편은 이내 주먹을 꽉 쥐고는 갑자기 신우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장면에 신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굴을 부여잡았고 저 역시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잘난 입으로 우리 결혼 생활 망쳐놓고 싶었냐? 네가 그렇게 멀쩡한 사람 붙잡고 부모님 핑계로 사람 하나 망가지게 만들고 싶었냐고? 한참을 가만히 있던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신우를 향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 평생 엄마 아빠 모시고 살아. 우린 이사 갈 거야. 번호도 바꿀 거고 이 집에서 다시는 연락받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가 바보 같아서 이 사람한테 우리 엄마랑 너 봐달라고 싹싹 빌고 부탁했는데 이젠 나도 못하겠다. 더는 못 참아. 그 말에 신우는 말을 잃고 입만 번긋댔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데서부터 뭔가 풀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고 동시에 씁쓸한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단호함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내 편이 생겼다는 그 벅찬 감정 속에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신우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덜 맞아서 그런 거야? 더 맞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제 말에 신우는 살짝 움찔하더니 아무 대꾸 없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군요. 하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후련하던지 그 순간만큼은 깊은 숨이 나왔어요. 마치 거대한 불청객이 집안의 공기를 억누르고 있다가 나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요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신우가 나가고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의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 나도 듣고 싶으니까.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수신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냐. 내 여동생이야. 걔가 나 속상한 거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너까지 왜 그러냐. 엄마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또 시작이었거든요. 눈물과 한탄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가득한 피해자 코스프레 레파토리 말이에요. 진심이 담긴 사과는 없고 오직 자기 연민과 울음뿐인 그 목소리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달랐습니다. 엄마 이제 나 아들 없다고 생각해. 나도 엄마한테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세요. 이 모든 상황 만든 게 엄마랑 땡땡이잖아. 둘이서 알아서 잘 살아요. 나랑 이 사람은 이제 엄마랑 끝났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간 수없이 흔들리던 남편의 태도와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더 이상 미련도 없어 보였고 누가 봐도 돌아설 마음이 없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 아들 며느리가 없긴 왜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까지 흑흑목이 메인 듯한 그 울음 섞인 말에 남편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받아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혼할게요. 엄마랑 땡땡이 책임지고 이혼 위자료 내줄 거죠? 이 집도 위자료로 이 사람한테 다 넘기고 나 혼자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랑 살게요. 그게 좋겠어요?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서럽게 우는 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아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겠죠. 그간 며느리를 몰아세우면 언제나 아들이 돌아와서 감싸주고 무마해주던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너졌다는 걸 실감했을 겁니다. 남편은 숨을 길게 내쉬더니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한테 없는 자식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앞으로 나나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하거나 전화하면 우린 진짜 이사할 거고 번호도 바꿔서 다시는 못 찾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대꾸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이 꺼지는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더없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짧은 한숨과 함께 이제 시댁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없다고 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엔 무거운 후회와 안쓰러움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묘하게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도 남편에게는 미움보다 연민이 먼저 들었던 이유가 바로 저 표정 때문이었나 봐요. 정말이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 걸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짠하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이런 모욕과 억압, 모함과 막말을 견뎌낸 걸까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매일같이 제 인격을 짓밟아도 저는 왜 이혼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뿐이더군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항상 중간에서 저를 달래주고 미안해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주었기에 제가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저를 매번 붙잡아 주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제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안 통해. 우리 진짜 이사하자.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냥 다 끊자. 그러면서도 또 한 번 저를 향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마치 세상 전부에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이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에 제 마음을 꾹 눌러 담아 전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 둘만 믿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진짜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그렇게 단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심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에 어떤 작은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삶,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매일 아침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 그런 삶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희망이요. 아마도 진짜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이제는 우리 주소를 모르는 세상이 올 거예요. 낯선 동네, 새로운 번호, 그 모든 게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고 있어요. 제 옆에 오직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이 있으니까요. 상처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감싸줄 온기가 있으니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만 믿고 이번엔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요.